네, 16번 문제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그림과 같이 이제 각 A가 90도로 되어 있고 BC의 길이가 루트 11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루트 10이라고 있겠죠? 루트 1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냐 AB는 X, AC는 Y라고 되어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하고 싶은 건 선분 AB에는 이미의 P와 선분 BC에는 이미의 S라는 것 두 개 적고 걔를 그 BC 밑으로 내리는 수선의 발을 그어가지고 우리 걔네들 PQRS라고 하는 정사각형을 잡는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이 PQ에 있는 길이가 뭐라고 했냐면 7분의 2 루트 10이니까 정사각형의 얘도 뭐가 되죠? 그렇죠. 7분의 2 루트 1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떠한 식의 관계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자 했더니 이런 식의 먼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따라 어떤 거? 첫 번째 1번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 바로 여기 있는 이 APS라고 하는 삼각형과 APS라고 하는 삼각형하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ABC라고 하는 삼각형을 봤더니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닮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어떠한 식을 알 수 있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PS 대 뭐를 구하고 싶냐면 이제 BC에 관한 그 B를 먼저 구하고 싶은데 얘는 7분의 2 루트 10 대 루트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2 대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 말의 의미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도 이제 하나씩 이쁘게 구할 수 있을 건데 그에는 전체 7개 중에 2x가 될 거고 얘는 7분의 5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은 원리로 얘도 뭐가 되냐? 7분의 2y가 되고 7분의 5의 y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구하시게 될 거냐 봤더니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떤 것을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도 서로 뭐가 되죠? 그죠? 닮음이기 때문에 저희 그거의 원칙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 조그마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PBQ라고 하는 삼각형과 PBQ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CBA라고 하는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그 닮음 성질을 가지고 또 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그 PB대 뭐가 있냐면 PQ의 값이 PB 대 PQ의 값이 뭐가 똑같냐? 그러면 긴 변이라고 하는 건 B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CA의 값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PB의 값은 7분의 5x가 되고 PQ의 값은 7분의 2 루트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BC의 값은 루트 10이 되고 그 다음에 AC의 값은 y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례식에서는 똑같은 숫자는 지워도 상관없기 때문에 7은 동시에 지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항과 외항의 곱에 따라서 얘는 20의 값이 뭐가 된다? 5xy이기 때문에 xy는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인 x의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y 세제곱 플러스 3의 xy의 x 빼기 y이기 때문에 x 빼기 y에 관한 식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번의 식과 여기 있는 2번의 식을 3번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x 빼기 y를 구해보겠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빼기 2xy 플러스 y 제곱이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x 빼기 y는 뭐가 된다?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문제 정답 다 했어요. 보시면은 x 빼기가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의 몇 제곱? 세제곱 플러스 3에다가 4를 곱해주시고 루트 2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2 루트 2 플러스 12 루트 2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 뭐가 된다? 14 루트 2가 돼서 답이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16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을 보실 거냐면 17번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했더니 네, 17번은 두형수 A하고 K에 대해서 함수 fx는 x분의 k라고 하는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 a, fa하고 a 플러스 2, f의 a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뜻이죠.
네,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을 먼저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어차피 k가 양수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해서 이게 y축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k 값이 양수기 때문에 어디하고 어디냐면 얘처럼 1하고 어디 3, 4호면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걔네들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얘네들 대칭 직선이 y는 x가 되거든요. 대칭 직선이라는 것이 y는 x라고 하는 대칭 직선이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그 대칭 직선에 뭐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이고 그 말의 의미는 여기가 이제 뭐 P라고 잡아서 제가 뭐 A, FA로 잡잖아요. 여기는 Q의 값이 뭐가 된다? A 플러스 2, F의 A 플러스 2가 된다는 뜻인데 얘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냐면 얘네들이 바로 대칭관계, Y는 X의 대칭관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을 볼 거냐? 얘네들이 이제 PQ를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는 여기 있는 이 점을 뭘로 잡는다? R이라고 잡으실 거고 그럼 Q를 이렇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걔를 뭘로 잡는다? S라고 잡았다고 했을 때 저희는 여기서 얘기하는 PQRS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각형의 값을 구하시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평행이 되겠죠. 여기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y는 x 평행이기 때문에 이거 직각삼각형 직각상형이 직각이 되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러 봤더니 첫 번째는 a, a분의 k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2분의 k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럼 저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여기 있는 값이 a 플러스 2고 여기 있는 값이 a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적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빼기 2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2,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걔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뭐를 구하실 거냐면 PQ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PQ의 길이는 저 A에 관한 식으로만 구하시게 되면 여기 A 플러스 2에서 A를 빼면 2가 되겠죠? 그 제곱해 줄 거고 플러스에 A 빼기 2의 제곱을 해주시면 루트 8, 루트 8은 바로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루트 2, 맞죠? 2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얘네들에 있는 또 길이를 구해보고자 했더니 여기를 이제 PS가 잡을까요? PS? 그럼 PS의 길이는 뭐가 되냐? 루트를 붙여주시고 빼게 되면 여기다 이제 빼시게 되면 어떤 식이 될 것이냐 봤더니 A에서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그럼 A 플러스 2에서 플러스 A의 제곱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똑같은 게 두 개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붙은 상태에서 뭐가 붙는다? 2A 플러스 2가 붙는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넓이의 값이 뭐라고 했냐? 넓이의 값이 8루트 5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시면 4에 2a 플러스 2의 값이 8루트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양쪽에 8로 약분시키면 a 플러스 1이 루트 5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첫 번째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얘도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죠. 여기에는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저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마지막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k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봤더니 여기 있는 하나의 식을 보시게 되면 a분의 k가 뭐가 된다? 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k의 값은 a의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a 값은 루트 5의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2는 루트 5의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문제는 5 빼기 1을 해서 4의 값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의 정답이 될 것이고 얘네들은 문제 정답 몇 번? 4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17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1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18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봤더니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하고 있다고 했을 때 1학년 학생이 2명, 2학년 학생이 2명, 3학년 학생이 2명이 앉혀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첫 번째는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아야 된대요. 사각 의자에만 앉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같은 학교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2학년은 당연히 이웃하지 않겠지만 1학년이나 3학년이 모두 다 이웃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얘네들 아싸리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냐? 1번은 그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전체는 우선은 2학년이 먼저 여기 중에 먼저 앉힐 수밖에 없다고 이미 얘기한 상태겠죠? 2학년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먼저 고쳐주고 골라주고 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2학년이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 나머지는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은 그냥 배열만 하면 되겠죠? 그 사팩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뭐가 되냐? 6 곱하기 24니까 14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웃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할 건데, 이웃하는 케이스는 사실 2학년의 위치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학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춰서 한번 세보시게 된다면, 첫 번째는 근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총 6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2학년들이 어디 수가 있냐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가 이쪽에 앉아있는 게 이웃하는 거고 이쪽은 자동적으로 이웃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냐면 이쪽에 1학년 또는 3학년을 앉히실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학년 선택이에요. 학년 선택을 해주시고 학년 선택해주시고 그럼 1학년이 여기다 두고 3학년 여기다 뒀다고 했을 때 걔네들 앉혀놓으면 되겠죠? 그럼 1학년 배열 2가지, 3학년 배열 2가지가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걔네들 갖고 있는 6개의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 2학년이 어떻게 앉아있는 케이스냐면 2학년이 여기서 네 번째랑 6번째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이웃할 수가 있냐?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도 이웃할 수 있고 요렇게도 이웃할 수가 있어요. 그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얘는 이웃하는 의자를 앉히는 경우의 수 있고 거기다 이제 학년을 배열시킨 다음에 다시 위치를 바꿔주시면 얘가 16가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똑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똑같이 어떻게 되냐? 이게 6개로 쪼갰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랑 여섯 번째 앉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이 가운데 있는 세 자리가 이렇게 이웃할 수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위에 거랑 똑같이 16가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전체가 몇 가지? 144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구할 거냐 봤더니 2학년 학생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2학년 학생의 자리 위치를 바꾸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1학년과 이제 3학년을 배열하는 케이스가 8 더하기 16 더하기 16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문제 정답은 144에서 빼기 뭐가 될 것이냐면 얘네들이 몇이죠? 40에서 7 곱하면 80이겠네? 그럼 두 개를 빼주시면 64가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8번 문제는 사실 쉽지는 않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어렵지는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8번 문제는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을 보실 거냐면 저희는 또 이제 19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19번 문제는 좌표표면 위에 두 점 A가 0,6이고 B가 9,0이라는 점에 대해서 성분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P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AX 빼기 2BY는 0과 AB라고 하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AB가 연결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AB가 연결하는 거. 뭐 A가 이렇게 있고 뭐 B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도록 하면 그럼 걔네들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한 점이 바로 P가 있던데 얘가 바로 2고 얘가 1로 이렇게 내분한 점이 있는데 그 원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있는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는 방식 어떻게 하냐면, 중심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중심은 여기는 1차항의 개수를 반 나누신 다음에 보호 바꿔서 a, b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루트를 붙여주시고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하고 y좌표를 제곱하고 뒤에 떨거지가 없으니까 0을 빼서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반지름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저희는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중심이 바로 뭐가 된다? a, 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선은 이 a점이 바로 뭐가 된다? a점이 0,6이 되고 여기 b점이 9,0이기 때문에 우선은 피해좌표를 먼저 구해보셔야 된다 뜻이야. 그럼 첫 번째 1번은 우리가 피해좌표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건데, 피해좌표는 a, b를 2대1로 내분하기 때문에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쓰고 똑같이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을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점은 반대로 넣기 때문에 b의 점부터 집어넣으시면 9가 되고 얘가 0이 될 것이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3분의 18이니까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6이니까 2, 6,2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 얘네들 항상 접선하고 중심이 접하고 있을 때 얘네들 접점에서 중심까지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식은 어떤 것을 구할 거냐? 얘네들 갖고 있는 AB의 기울기 곱하기 중심을 C라고 잡으면 CP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또 이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 봤더니 AB의 기울기는 이제 x2-x1이니까 9-0분의 0 빼기 6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CP의 기울기는 a 빼기 6분의 b-2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얘는 약분시키면 3분의 마이너스 2에 a 빼기 6분의 b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붙여지실 거고, 그럼 얘는 b-2의 값이 3a 빼기 18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식이 완성되겠죠. 이게 괜찮죠? 첫 번째 식은 완성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두 번째는 이제 값을 또 이제 구해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잠깐 뭐 하나 실수했죠. 어떤 걸 실수했냐면, 여기 봤더니 얘가 2를 곱했었는데 2를 안 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b-4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맞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 6,2의 값이 바로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때려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집어넣게 되면 66에 36 플러스 4에다가 빼기 12a 빼기 4b는 0이라는 식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12a 플러스 4b의 값은 40이 돼서 4로 약분하면 3a 플러스 b는 10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식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a, b의 값만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3a-2b의 값은 14라고 하는 첫 번째 식 정리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3a 플러스 b의 값이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빼게 되면 마이너스 3b가 되고 4가 되기 때문에 b는 이제 뭐가 된다?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으면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44이기 때문에 a는 9분의 3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9로 통분시키면 34 빼기 12가 되니까 9분의 22가 돼서 답이 4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도 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한 식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3번식처럼 풀기 싫은 방법이 하나는 있기는 해요. 뭐냐면 3번 시에 대체로 할 수 있는 식이 무엇이냐면 4번 그 3번 프라임을 쓰게 되면, 이 식이 조금 복잡해서 안 쓴 거긴 한데, 우리가 AB 직선을 구하신 다음에
그 직선에서 우리가 C라고 하는 A, B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이라고 하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된다는 식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먹게 되면 또 하나의 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하고 여기는 이 식을 같이 써먹어도 되는데 사실 연립은 이게 더 편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2번하고 3번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번하고 3번 프라임을 가지고 푸는 방식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